이렇게 후비가 치면 안 되죠. 배가 똑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직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직선으로 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죠. 이 주변, 강이 다니던 곳인데,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이제 기후변화로 자꾸 늘어나니까 물이 막 굉장히 물량이 많아지고 결국은 넘쳐서 이 강 주변에 있는, 그리고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일단 빠르겠죠.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옛날에는 원래 자연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면서 뭐 한쪽에 조금 넘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물이 또 많이 흡수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문화를 만드니까 그냥 물이 그냥 바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류에 영향을 주니까 하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순식간에 잠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 끝에 강을 자연으로 돌리는 것이, 그리고 강에다가 공간을 많이 주는 것이 결국은 이 기후변화로 오는 엄청난 홍수, 이런 엄청난 홍수를 사람의 인력으로 어떤 시설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강으로 돌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집도 좀 뒤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뭄까지 많이 겹치는데, 결국은 가뭄이라는 것도 습지가 많아서 이제 물을 자연의 땅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 때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뭐 물을 모아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연보건법이라는 걸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관념이 없고, 홍수를 꼭 요즘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부작용이 홍수를 꼭 강을 파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강들도, 지역 지천 같은 것들도 뭐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면은 꼭 나오는 이야기가 준설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대전에 무슨 그 시장이 그 준설을 하라 그래가지고 대전에 있는 무슨 강을 갖다가 시내를 흐르는 천을 갖다가 준설을 많이 했대요. 준설을 했는데 그거가 뭐 홍수를 뭐 그게 안 났대나 하면서 그게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엄청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 중이 됩니다.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홍수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준설을 할 때 준설도 하려 그러면은 준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준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마구잡이로 막 했대요.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대강 사업의 폐해. 사실은 이제 배를 띄우기 위해서 준설을 한 거잖아요. 배를 띄우기 위해서 준설한 거지 홍수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홍수를 막으려고 했다면 다른 좋은 방법들을, 강을 파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들을 안 쓰고 그냥 무식하게 강 중간을 탔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표.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그런 잘못된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파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홍수를 타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죠. 네. 이번 추적 영화가 어쩌면 4대강을 되살리는 그런 일이 되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어쨌든 이 영화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거짓말, 잘못된 정보 속에 지금 많이 젖어들어 있잖아요. 인식을 못했고, 그다음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정말 이런 거였나 이렇게 이제 충격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걸 어쨌든 저는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 교육, 뭐 교육부, 그다음에 또 환경부, 뭐 교육부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뭐 글짓기 대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4대 뭐 금강에서의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 4대강 되살리기, 아니면 뭐 아까 이제 그 추적 영화를 보면서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료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음악 그런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예술가들이 그 금강에 가서 뭐 커뮤니티 댄스를 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강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많이 느껴주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그 환경부 국장이 아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당면한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기후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도 줄이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실천하잖아요. 근데 4대강 되살리기, 여기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주변에 더 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 많은 인식 전환, 그다음 예술 프로그램, 그다음 함께 참여, 또는 뭐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좀 여러 단위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한분. 네. 저희가 지금 시계 보니까 80분 동안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정치 고관여층도 있고 저관여층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려면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된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이 돼서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는지가 시대가 됐었으면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개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취재를 못 하신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는 2016년에 그 대학극장에서 있었던 자백 상영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다른 소재로 또 아이패드로 영화를 제작할 만한 구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궁금합니다. 그 마이크로 시스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금강에서도 한번 나왔거든요. 금강에서 했을 때 나왔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그 서울의 어떤 그 급식 부채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그 유통정도까지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해야겠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를 좀 환경단체 활동가분들이 좀 꺼리시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어떤 농산물을 독소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농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 농산물을 좀 가져가서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 농민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유통 경로를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했을 때 또 어디서 나온 농산물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어떤 그 확실하게 그 수치가 넘어가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사실 이제 해당 지역에 있으면은 만약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 농산물을 한 밥상에서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쌀을 포함해서 이제 무, 배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여러 군데서 나와서 그걸 다 합쳤을 때는 뭐 저기 WHO나 이런 데서 정한 수치보다 이렇게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한 개만 딱 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수치가 그 수치보다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기까지 해서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뭐 만약에 마이크로 시스템이 있는 농산물과 없는 농산물 중에 골라서 먹으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늘 우리한테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위험하더라 이런 경우들이 그동안 참 계속되어 온 역사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주제는 뭐 일단 사대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때까지는 파도를 잡고 가야죠. 네, 오늘 정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고 그동안에 지성 PD님께서 오랫동안 말 그대로 영화 제목처럼 취재해오신 사대강에 관한 내용을 감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대한 매체라든가 여러 시민 기자들이라든가 정수원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옛날 MBC에서 여러 번 또 강연했던 각 언론에서 강연했던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감상을 받고 피디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위협했어요. 여러 가지 기사들을 그동안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는 거기에서 어떤 장면들은 시각상으로 최근에 어떤 것들 취재한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 정도 수준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런 사대강에 관한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이런 기사들을 쭉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다 싶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취재가 된다 그러면 문제부터 사실은 이 제자연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정부에서 행정 조직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갖춰서 물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하고 해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도 뭐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미적미적하다가 시스템이 뒤로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거기 이 제자연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실망을 하셔가지고 사퇴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미적미적하다 나중에 아까 영화에서 나왔다시피 제자연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최종 안이 나왔는데 그게 전부 정권 말로 가면서 결국은 시행되지 못하고 정권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윤 정권에서 거의
표지가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 제도화나 어떤 시스템이 그 구성되었던 것부터 해서 그게 문제권에 와서 실패가 되었던 그 과정이 좀 이 영화의 내용이 좀 같이 기록이 돼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 청구가 됐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는 라이프 시스템 녹조 독소에 관한 이 독성에 관한 사실은 기사들이 그동안 시대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결합 건강 같은 채소의 독성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충격적이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녹조물 속에 살고 있는 생선이랍니다. 아니면 민물하고 바닷물 합쳐져 있는 하구 쪽에 바다의 생선을 잡아가지고 녹조 독소가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게 어떤 독소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가장 손쉽게 가장 쉽게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성에 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될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조금 더 축소를 시켜가지고 관련물한 교육 쪽에 배포를 해가지고 초중고에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그런 자료로서 교육 수업 시간에 활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성인이게 그래서 정치 성향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없는 이런 어떤 사대강 제자화에 관한 이런 난제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지시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세대들이 바로 다음 세대가 선거 연령에 도달하고 그래서 민주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되면 제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양해 구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이 추적 영화가 저는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과격하지 않고 너무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식생활 분야부터 농업인의 어려운 처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 PD가 직장에서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된 그런 모든 우리 인생사까지 그리고 우리 지금 정부 이대로 계보가 괜찮은가 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기득권층들 있잖아요. 황우석 박사에도 살짝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기득권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파워가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하게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만들어진 다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교육계에 많이 더 순화시키지 않고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영화 자체가 아마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팔로우하면서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많이 잊혀진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 시간 여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이 야 이거는 지금 강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앞으로 이제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그동안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도도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동안 보셨다는 것들도 상당 부분 뉴스타파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추가적인 보도를 해야 되겠고 교육부하고도 뭐 교육부 장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제가 드린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최경희 장관이 저 영화를 보셨어요. 장관 되시기 전이죠. 전에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현재의 그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을 겁니다. 조금 바꾸서라도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오늘 사진 같이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사진 같이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